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8가지 법안, 그러니까 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 양곡관리법 등 그러니까 법안으로서 전부 위헌 법률안들입니다. 이 특검을 비롯해서 모두 이제 이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제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했는데 200석을 얻어야 합니다. 찬성. 그런데 200석이 안 돼서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4번째다. 뭐 또 발의를 하겠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으냐, 맞느냐.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 측과도 협의를 하자, 이제는 이거 위헌 법률이다. 위헌 법률은 안 된다. 정치적인 정쟁을 떠나서 위헌 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위헌이 외환의 부분도 넣고 뭘 이러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위헌, 어떤 부분이 위헌이냐. 이 지금 특검을 임명하는 것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특검을 민주당 마음대로 지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공정한 특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3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장 추천 이야기도 나오고 대한변협 추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검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 위헌성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야당 쪽에서도 민주당도 결국은 그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내란 특검법은 이 찬성표가 2표가 모자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표가 자꾸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이게 부결을 시키지만, 폐기를 시키지만 좀 공정한 특검이라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란 특검. 지금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특검을 하면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야가 협의하는 것이 맞고요. 공정한 제3자, 공정한 특검이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이 나머지 법안들입니다. 양곡관리법, 농업사법, 그 다음에 이게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에서 요구하면 기업들이 이 기업의 기밀사항, 이런 것도 모두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법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입니다. 일부 농민의, 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생색내기하는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색만 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포퓰리즘.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민주당은 생색만 내고 주장만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만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얄팍한 계산, 이런 법은 이제는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는 철회를 완전히 하고 폐기를 시키고 이 특검법 2개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있고 내란 특검법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법이라고 이름 지은 이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공정한 이 특검을 지명한다면, 임명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협의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여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송영길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부분은 무죄다. 돈봉투는 송영길 모르게
이제 뭐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나눈 것이다라는 건데 그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참 녹취록의 그 증거 능력 부분인데 송영길이 지시하거나 송영길이 관여하지 않고 이 돈 봉투를 그 뭐 윤관석이나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자기들끼리 돈 봉투를 왜 돌립니까? 좀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7억이 넘게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 이 부분이 이제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구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풀려났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대통령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만 지금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헌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 국회를 장악한 당이 이 마음껏 이 무슨 탄핵 중독이 돼서 줄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위헌정당이 청구할 수 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탄핵을 저렇게 일삼아 저렇게 하는데도 그게 대응할 방법이 적절치 않다. 그 다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뭐 물론 대통령에게도 불소추 특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많은 특권들이 있다, 보장이 되어 있다.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도 곧바로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할 수 있고 그 결의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해제 결의를 하면 곧바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87년 헌법에서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이 죄를 지었으면 최소한 법정 구속은 되어야 합니다. 1심, 2심. 2심에서도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아서 이런 정치 왜곡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는 구속이 됐지만. 송영길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구속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고 이재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선거에 나설 수가 없고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위정교사가 있습니다. 이 위정교사는 인정이 되면 징역형입니다. 1심에서 그 뭐 좀 이상한 판결, 그 판결이, 그러니까 판결을 하다 만 것처럼 이 범죄를 저지르는 혐의에 대해서 다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깔끔하게. 그러면 무죄죠. 근데 이게 판결이 하다만 판결처럼 이렇게 1심에서 일단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위정교사 2심에 가면 이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역형이 됐을 경우에 이 법정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법정 구속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면 뭐 지금 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이 국회에 의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회 표결을 한번 요청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 구속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걸 집행할 것이냐 뭐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이건 좀 불법이다. 이건 부적절하다.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도 아니다.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또 기소를 해라.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라. 그러면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겠다. 공수처와 경찰을 통해서 공수처가 뭐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이게 내란 행위다. 뭐 경찰의 특공대라든지 기동대 이건 경비나 대테러 업무로 담당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을 한다. 이게 내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최상목 군안 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경호처와 이 공수처가 국가 공권력끼리 부딪히는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최상목 군안 대행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조금 전에. 절대로 이 경호처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걸 이유로 해서 충돌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재판 받겠다. 또 기소해라. 재판 받겠다. 지금 이거 서부지법에서 하는 이 체포영장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죠. 체포영장은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사를 받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3번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이 조사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서부지법에서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체포영장이 필요한 것은 조사 때문 아니냐.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해보자. 아니면 기소를 하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라. 그것도 중앙지법에 하라. 이 맞는 곳에 하라. 서부지법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공수처가 여기에 따르면 됩니다. 공수처가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 구속을 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조사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무슨 뭐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경호처도 지금 그대로 지금 뭐 대통령 데리고 가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뻔하게 보이는 이 길을 찾는 이 노력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답시고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일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풀려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위 내란죄 부분을 빼는 부분, 이거 정리가 되면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면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이 변론을,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셈입니다. 무리하게 언제나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풀려갈 수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상 처음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강조한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